어찌됐든지 간에 좀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하나 좀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무기를 자꾸 빼가고 있는데, 엊그저께까지는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런 거 빼갔어요. 근데 오늘 나온 얘기는 상주에 있는 사드입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 미국 한국 배치 사드 체계 일부 중동으로 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이라고 돼 있고 네. 실제로 수송기가 와가지고 실어 갔다라는 보도까지 나왔고요. 오늘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예. 국무회의를 하다가 주한 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거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미동맹이 워낙 굳건하고 네. 우리가 또 이제 단단하게 방공 미사일 무기 체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이제 천공2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있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없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뭐 단도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굳이 따지면 뭐 지가 빼간다는데 뭐라 하기는 애매한데 그게 어쨌든 한미동맹과 그 안보는 굳건하다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게 실제로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쪽에 배치되어 있는 뭐 예를 들면 사드라든지 패트리어트라든지 이런 거는 한미 군사 당국 간에 이제 협의를 해서 배치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뺀다. 완전 철수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면 우리랑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뭐 지역 선정하고 또 난리 그치? 버거지 나죠. 네. 이걸 왜 우리 쪽에서 빼도 되는지 뺄 수 있는 뭐 여건이 조성된 이유가 뭔지 이런 거 우리한테 설명해야 되고 우리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 네. 근데 잠깐 뺀다라고 하면 예.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동 쪽이 급해가지고 네. 배치는 한국에 돼 있는 건데 잠깐만 빌려가지고 이제 갔다가 쓰고 다시 돌아온다. 얄궂네, 얄궂어. 반출이 아니고 완전 반출이 아니고 잠시 반출이면 우리한테 굳이 상의할 필요 없이 통보만 하고 갖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오늘 얘기하는 거 그거더라고. 네.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가서 언제 돌아올지 우린 모르지. 사실 그렇죠. 이게 렌트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미사일이든 뭐 미사일 쏘잖아? 그 사용하면 없어지는 거지. 아유. 긴급대를 가져올 거예요? 아니 그리고 사드도 네. 처음에 들어올 때 북한 뭐 고고도 미사일 저격하려고 갖고 왔다며. 네. 그래놓고 딴 데 빼갈 때는 쓱 빼가는 게 어딨냐고. 네. 한 개 들어와 있어. 한 개 뭐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야. 한 개 들어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북한은 무슨 생각할까 뭐 이런 얘기도 그렇지. 있더라고요. 아 역시 네. 우리가 아니었구나. 그치? 중국은 역시 그렇지. 우리였구나. 역시 우리였구나. 그렇죠. 생각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요런 상황이 지금 이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네.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사드와 패트리엇이 미국의 전쟁을 위해 중동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어렵게 배치했던 전력들이 정작 미국의 사정에 따라 빠져나가는 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모두 발언 핵심 뭐였어요? 모두 발언에서는 중동 지역 교민들 귀국 문제와 전세 사기 문제, 주한 미군 무기 반출 문제 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주한미국 반출 문제는 뭐냐면 잠시 후 또 얘기하겠지만 어제 SBS 단독으로 사드 발사대 전체가 반출됐다는 거죠? 네, 어제 SBS 저녁 뉴스 단독에 의하면 지난 3일 성주 기지에 사드 발사대 6대 전부 반출됐다고 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사드 갖다 둘 때도 우리가 박근혜 탄핵으로 어수선할 때 얼렁뚱땅 갖다 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중국과 관계가 틀어져서 그때 고생했는데 가지고 나갈 때도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앞으로 미군기지 사용료 공짜로 미군기지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만 그래요. 예. 사용료 철저히 부과해야 합니다. 우리 돈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건 안 되지. 전쟁 끝나면 이 문제 따로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번 국무회의는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매우 비상한 위기 상황에서 하는 국무회의라 저건 중요하다, 저건 남다르다 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무기 반출권, SBS 이전에 이제 외신 통해서 한국 사드가 반출됐다는 소식이 먼저 전해졌죠.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의 일부를 중동으로 차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우리 방위력은 문제 없다라고 네. 말하면서 국제 질서 영향에 따라 외부 지원이 없어질 경우 우리 의지와 다르게 그럴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매우 남다른 발언입니다. 과거에 미국이 우리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 불안해하는 국민들 상대로 정치인들은 통상 뭐라고 그랬냐면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 말은 미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이익에 반해도 결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미국에 매달린다. 동맹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소리예요, 이게. 그렇게 종속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이 하는 말은 미국이 그럴 수 있다. 그럼 우리끼리 해내야 한다. 해낼 수 있고 완전히 다른 입장인 거예요, 이거는. 쓱 몇 마디 안 하고 지나간 거지만 미국 돌아 나가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근데 미국이 우리 나갈 테니까 더 내놓으라고 땡깡 부리며 그냥 나가라고 한다 할 거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툭툭 아무렇지도 않게 그동안의 정치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주한미군이 뭐 포대라든지 방공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또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방비 지출 수준, 총액 수준이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연간 GDP보다 1.4배가 높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죠, 실제로. 물론 거기에 이제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사실은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죠.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죠. 국방비 또는 군사비 지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혹여라도 있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여라도 있을 외부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 그럼 어떡할 거냐를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우리가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것처럼 국제 질서의 영향에 따라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 우리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그럴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소위 자주 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되고 저는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또 국제적 군사력 순위나 뭐 이런 객관적인 그 상황 거기다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했습니다.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됐던 고구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한 개 포대의 일부도 중동으로 반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미군 우산기지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나흘새 C-17 수송기의 최소 6대가 이륙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등 중동 지역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드는 고도 40에서 150km까지의 상층부에서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반면 패트리엇은 고도 40km 이하의 하층부에서 특정 거점을 방어하는 종말 단계 방공 체계입니다.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미 간의 전력 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미는 굳건한 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전 지금 국무회의 진행 중인데 대통령께서 주한미군 무기가 반출이 돼도 대북 억제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의견을 내지만 전적으로 관철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이 우리 지금까지 거론이 됐던 사안이 사실상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국방부가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입장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한미 간의 전력 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한미는 굳건한 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대통령님 말씀은 지금까지 국방부나 주한미군의 공식 입장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반출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일정 수준 지금까지 맞다는 부분, 지금까지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 제기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맞다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으면 그런 워딩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는 입장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게 해석하실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언급할 말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2월 28일 날 이제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있었고 지금 보도에 나오는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3월 이달 5일에서 6일쯤에 그 대형 미군 수송기가 오산 그 기지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포착이 됐고 그 안에 패트리엇이 담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시기상을 보면 한 일주일이 안 되는 사이에 사실 주한미군 전력이 차출됐을 수 있다라고 지금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혹시 주한미군 측에서도 지금 한반도 방위 태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 5일이 채 안 되는 그 시기 동안에 대북 우리의 그 대비 태세 관련해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 게 혹시 있을지 확인 가능하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추측성 보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도에 대해서 언급해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주한미군 특히 전력 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세 설명은 제한되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미 간에는 긴밀하게 협의 중이고 상시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그럼 우리 군 차원에서는 대비 태세, 뭐 대책이나 대응 방안을 지금 강구하시고 있는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한미군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이번에 그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내일부터 이제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안보 협상 관련해서도 아마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별도로 진행되는 어떤 군사 협의나 논의 예정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외교부에서 대략적인 일정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방부 당국자를 만나는지는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주한미군 전력 중동 차출 관련해서 한미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확인을 해주실 거나 하는 입장이나 있습니다.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주한미군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장악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고, 근데 이 미측에서 혹시 뭐 지원 요청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외교부에서도 지금 우리 거기 호르무즈 해협 쪽에 남아 있는 선박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건이 있다라고 오늘 브리핑에서 방금 밝혔거든요. 그래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는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합참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합참 공보차장입니다. 청해부대는 우리 국민 안정과 상선 보호를 위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동 계획이나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미측에서 어떤 요청 같은 것도 아예 없었던 거죠?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종전을 거론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전력은 중동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배치돼 있던 주한미군의 사드 요격탄과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최근 차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일각에서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우려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 평택 미군 기지에 패트리어트 발사대 8기가 집결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앞서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선 발사대 해체 작업이 목격됐습니다. 사드는 지상 150km 고고도에서 패트리어트는 40km 안팎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 체계인데 중동 전장으로 차출이 본격화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드의 요격용 유도탄 일부와 패트리어트 포대가 반출되는데 워싱턴 포스트도 이란이 보복 강도를 급격히 높일 경우를 대비한 예방적 조치라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오산 기지에선 지난 주말 하루에만 미군 C-17 수송기 5대가 이륙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주한미군 무기 반출로 안보 공백이 걱정된다는 보도가 뒤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우려 불식에 나섰습니다.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 미국이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한미 간 사전 협의가 있음을 내비치면서도 우리 의견을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현재 군사력 수준을 고려할 때 국가방위에 대해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일축한 뒤 외부 지원이 없어지더라도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도록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방공자산이 반출된 것에 대해 북한 억지력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반대해도 미국의 결정을 막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내 사드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전쟁으로 주한미군 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부 반대하더라도 미국의 결정을 막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고충을 말한 겁니다.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대북 억지력엔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습니다.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중동 전쟁이 시작된 뒤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사드 시스템 등 방공 시스템이 반출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잇따른 상황.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가 한국 내 사드 시스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보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줄이자 이 대통령이 직접 현 상황을 설명한 걸로 보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한반도 안보의 새로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소식이었네요. 미국의 필요에 따라 일부 전력이 차출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이를 자주국방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우리 군의 화력은 북한을 압도하고도 남는다는 당당한 분석도 함께 내놓았는데요. 외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더 키워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에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든든한 방위 산업의 성장을 지켜보며 우리 국가 안보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대한민국 안보의 도약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공유까지 하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